안녕하세요. 오늘 미분의 두 번째 단원 미분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분의 본론은 뭐예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는 극점을 찾는 게 미분의 본론인데 미분의 정의를 쓰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오늘은 미분의 본론에 가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논리를 따져요. 그죠? 미분이 바로 뭐였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물체를 탁 치고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접선 직접 찾는 연습을 해요. 접선 찾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곡선을 탁 치고 지나가는 접선이 접점이 주어질 때 됐죠? 이렇게 접점이 뭐라고요? x1, y1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직선의 식이니까 접선도 결국 뭐만 알면 돼요? 점과 기울기만 알면 되거든요. 그죠?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두면 이 m이 바로 뭐예요? 바로 미분의 정의. 그죠? 이 점에서 곡선을 탁 치고 지나가는 접선이 무슨 기울기다. 그래서 점을 주기만 하면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접선을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미분을 이용하면 기울기 바로 찾을 수 있고 점은 주어졌으니까 집어넣은 거죠. y-y1 무슨 기울기 x-x1이다. 접선 바로 찾을 수 있대. 됐죠? 두 번째 문제는 접선을 구하긴 구하는데 뭐가 주어질 때예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예요. 그죠? 기울기가 주어지면 미분은 접점을 잡아야 되니까 접점을 뭐라고 잡아볼까요?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으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접점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뭘 값을 찾기만 하면 x1을 찾기만 하면 y1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y-y1 기울기 x-x1이라고 하는 접선의 식을 바로 구할 수 있대요.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뭔가 하면 점은 점인데 똑같이 점은 점인데 뭐가 주어진 거예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예요. 그죠? 곡선 밖의 점 하나가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서 접선 이렇게 그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미분을 쓰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접점이 있어야 되고요. 접점을 내가 뭐라고 잡으면 x1, y1이라고 잡으면 그러면 기울기는 뭐죠? 그 점에서 접선의 무슨 기울기. 따라서 이걸로 식을 쓰면 y-y1 기울기 x-x1인데 뭘 몰라 지금? x1, y1을 내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 접선 어디를 치나요? 이 점을 치나요. 여기서 그었잖아요. 접선을. 그죠? 따라서 이놈이 다시 x가 a, y가 b라는 점을 지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뭘 찾기만 하면 x1을 찾기만 하면 그러면 이 식을 완성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결국은 접선 찾는 방법은 결국은 접선 직선이니까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한 점은 대부분 우리가 접점 반드시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기울기 찾는 건 아주 단순하게 할 수 있대요. 됐죠? 우리가 보통 접선 찾을 때 마지막 테마가 어떤 접선이 어떤 곡선이 두 개 있으면 이 곡선이 뭘 갖는다? 공통 접선을 갖는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함수값은 같잖아요. 그죠? fa를 넣어도 되고 ga를 넣어도 되고요. 함수값은 같아지고요. 모두 접선이 공통이니까 모두 같겠어요. 그 점에서의 접선이 모두 같다. 기울기도 같다. 됐죠? 공통 접선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미분을 이용하면 어떤 형태의 접선도 쉽게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물론 이 미적분 원에서는 미분 공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접선만 구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적분 2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그래프의 접선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테마가 바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평균값 정리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평균값 정리가 뭐냐? 우리가 극한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사이값 정리가 뭔가 하면 주어진 범위에서 어떤 방정식 x축을 몇 개 끊니, 즉 실근이 몇 개 있니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평균값 정리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서울이 있고요. 여기 부산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죠? 서울과 부산을 이렇게 이으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이상적인 이동은 뭐예요? 이렇게 직선운동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직선운동 불가능하니까 서울과 부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서울과 부산 사이를 잇는 평균적인 변화과 뭐가 되는 이 평균적인 변화, 직선의 기울기가 나란히 가는 무슨 값이 미분계수 값이 반드시 있게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고도가 같으면 서울과 부산의 고도가 똑같으면 이렇게 했죠.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서울과 부산의 고도가 똑같으면 이렇게 물체가 움직일 때 이때 이 기울기가 뭐예요?
고도가 똑같으니까 기울기 0이죠. 그죠? 그래서 접선의 기호가 뭐가 되는 0이 된 이런 값들이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화 로레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걸 일반화시킨 게 평균값 정리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어디다 활용하느냐?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두 지점을 이렇게 어떤 두 지점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서울에서 뉴욕까지 어떤 비행기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이렇게 평행하게 수직으로 갈 때, 직선으로 갈 텐데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서울서 뉴욕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가장 이상적인 건데 지구를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 비행기의 궤도, 비행기의 항로는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이 가장 이상적인 항로인데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세요. 너무 비행기가 뭐 이렇게 벗어나면 되게 안 되겠죠, 그죠? 이 기후가 나란히 가려면 너무 벗어나면 삐삐삐삐삐 비상벨 울려서 이렇게 이놈과 나란한 접선을 만들고 반드시 다시 원상복귀 할 거예요. 너무 또 밑으로 너무 쳐지면 또 삐삐삐삐에서 또 미분값이 생기고요. 또 너무 멀리 가면 삐삐삐에서 미분값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상적으로 이 직선의 기울기에 같아지는 이런 값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어떤 함수가 어디에서 개구간에서 모이고 미분 가능하면 물론 폐구간에서 모두 돼야 돼요. 연속도 돼야 돼요. 그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됐죠? 미분 가능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경계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미분은 이 경계를 포함하면 안 돼요. 왜냐면 경계가 포함되면 이 경계 오른쪽 왼쪽에 구간을 잡는 게 미분이거든요. 델타 x 그죠? 근데 경계를 포함하면 안 돼요. 됐죠? 미분은요. 그래서 요 경계 안에 잡아야만 양쪽의 구간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분가능 얘기를 할 때는 경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가정만 있으면 두 점을 이은 무슨 변화율? 평균적인 변화율의 값이 뭐와 같아지는 그 기울기가 나란히 가는 미분계수 값, 요 미분계수 값을 갖는 C가 어디 안에? AB 안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림이 어떻게 가면 이렇게 가면 몇 개밖에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리 복잡한 그림을 그리면서 가도 결국은 반드시 몇 개 이상은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존재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떤 지점까지 가는 이런 운행, 움직이는 변화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렇죠? 이놈이 이제 극한에서 사익값 정리와 비교되면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과 평균값 정리를 잘 이해해서 미분을 확실하게 잘 복습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미분이 어디에? 본론에 가요. 그죠? 그래서 극대극소란 극값을 찾아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다음 시간에 미분의 본론에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